일본의 이제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연속 이제 V3 이제 3번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준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쓰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뭐 이상을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출조도 못 가고, 제가 감기가 전혀 안 걸리는 이런 체질인데 일본의 집이 춥습니다. 정말 한국의 보일러가 너무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낚시도 못 가고 해서 오늘 전에 말씀드렸던 마쓰다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그럼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낚시 여행 낚시무사. 마츠다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 또 생소하신 분들은 아마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기자쿠라라든지 지리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뭐 대중적인 찌와는 조금은 틀린 찌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조금 특수성이 있고 대중적인 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마츠다찌를 만드신 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츠다찌를 설명하기 전에 이분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마츠다찌를 장시하시고 일본의 최대 가장 유명한 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츠다 미노루 명인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뭐 명인 중에는 거의 최고 레전드급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뭐 이분 자체가 낚시의 인생 자체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츠다 미노루 명인은 저한테도 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편파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심적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다 미노루라는 분은 1946년생입니다. 교토에서 출생을 하지만 대부분의 유년 생활과 지금도 뭐 아직까지 그 시코쿠 도쿠시마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코쿠에서 동북쪽으로 이제 간사이랑 가까운 곳이죠. 세토 대교를 넘어가면 크게 멀지 않은,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19살 때 본격적으로 낚시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27살 때 본인을 필두로 하는 이제 도쿠시마에서 그 낚시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2년 36살 때쯤에서 이제 도쿠시마현의 14대 명인에 취득이 됩니다. 이제 현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경기도 뭐 이런 거, 경상도, 충청도, 거기에서 이제 14번째 이제 명인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전국구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명조회라는 클럽을 이제 37살 때 만들게 되죠. 83년도에. 그 뒤로 뭐 낚시 경력은 뭐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 대회에서 다양하게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시마노는 시마노 재팬컵이 있고, 뭐 다이와도 있고, 가마가치는 G컵이라고 있습니다. 뭐 고래도 있고 진우도 있는데, 뱅해동 감성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이제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3연속 이제 V3 이제 3번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총 3번 우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96년도에 우승을 하고 이제 경기 낚시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 경기 낚시에 이제 조금 회의를 느껴가지고 되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V3가 3연속 우승이 안 깨지다가 또 가마가치 필드 테스터죠. 진우 쪽에 이제 아주 유명한 미나미 야스시라는 미나미 명인이 그걸 4번을 우승을 하게 됩니다. 통합. 그래서 이제 마츠다 이제 미노루 명인의 기록을 이제 갈아치우는데 뭐 마찬가지로 다 명조회의 멤버들이고 마츠다 미노루 명인의 어떻게 보면 그 계보를 잇는 다 뭐 제자 같은 그런 존재를 감을 지닌 분들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낚시의 뭐 실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마츠다 찌 마츠다 우키라고 하는데 1972년도에 이 찌를 만듭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아주 지금 마츠다 찌의 형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면 이제 삼각뿔로 해가지고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게 되고 다음에 저는 이분을 낚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레버 브레이크 릴이죠. 이걸 고안하는 분도 마츠다 미노루 명인입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이제 레버 브레이크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긴 꼬리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긴 꼬리 뱅에돔의 폭발적인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드랙 미러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레버 브레이크 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는 이제 썬라인과 협력을 해서 이제 목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줄을 그대로 원줄로 이제 가본을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때 당시 판매가가 4,500엔입니다. 엄청나죠? 91년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호수가 이제 뭐 1.5, 뭐 2호 이 사이에 있는 1.25호, 1.75호, 2.25호, 2.75 이 호수를 마츠다 명인이 만들어냅니다. 그 호수들이 월 기존에는 없었던 호수입니다. 1.75호라는 호수가 이런 호수들을 만들어내면서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이루게 됩니다. 둔탁했던 그 목줄의 이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낚싯대죠. 가마가치 인텐샤, 초대 인텐샤부터 지금 G5까지 모든 이제 감수와 그 설계를 뭐 어텐더도 마찬가지고 마스터 모델도 마찬가지고 마스터 모델 2도 마찬가지고 가마같이 유명한 로드는 이제 이분의 손에서 다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썬라인 신기술이죠. 플라즈마의 이제 그런 기술과 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아주 유명한 줄이죠. 블랙마크 X. 그 원줄이 남색인데 시인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르시마 오키노시마의 크루시오의 색깔을 대비를 해서 물고기에도 최대한 스텔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안한 게 블랙마크고 블랙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줄에 색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요것도 이제
마스다 스페셜 블랙스트림 마크 X. 네, 600m죠. 이게 마스다 G가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마스다 스페셜 원줄입니다. 뭐 와펜과 그때 한 판매가 됐던 건데, 이 원줄도 80년도에 원래 이 색깔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재현한 거죠. 복각형인데, 그리고 블랙 스트립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크로쇼 색깔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전 모델이죠. 그리고 파워 스트립, 강도를 높여서. 썬라인 라인 같은 경우에, 블랙 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마가츠 M 시스템이란 이런 바늘도 다 마츠다 명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뭐 많죠. 소품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낚시에 있어서는 뭐 누구도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이제 경지에 업적을 쌓으신 분인데, 일본 내에서도 솔직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은 이제 조금 안티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옛날 분이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 같은 데서도 뭐, 이제 약간 말투가, 조금 야쿠자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조금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라든지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한테는 또 약간 또 거부 반응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들도 그렇고 한 경지에 어느 정도의 이제 최고봉을 이루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만큼 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저런 스타일이 있어도 돼 라는, 한국하고 약간 좀 사고방식이 틀린데, 그래도 이제 조금은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그런.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한 십몇 년 됐죠. 그때 이제 이제 이 마츠다 명인을 이제 알게 돼서, 어찌 보면 제 멘토이기도 합니다. 낚시를, 이분을 알게 돼서 일본 낚시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낚시 단체에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클럽의 이제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한국의 이제 회원들이라든지 멤버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상냥하시고, 짓궂기도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항상.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오키노시마에 이제 포인트에 이제 좋은 포인트를 이제 내렸는데, 그때 제가 거의 한 5분 정도를 이제 바이팅을 했었습니다. 너무 고기가 커가지고 정말 버티다 원줄이 이제 귀에서 쭈쭈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원줄이 이제 2.75호였는데 로드가 2.25호, 옥줄이 2.75호였습니다. 그게 이제 긴 꼬리로 저는 이제 판명을 하고 있는데, 원줄이 찢어지면서 그냥 막 다 터져버린. 그게 제가 이때까지도 낚시를 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먹었다고 생각하고 올려도 더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제 이 사진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다 터졌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신, 잡았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터졌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못 잡았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산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김해공항에서 이제 운전을 해드린 이렇게 그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언어 촬영을 이제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는 정말 낚시의 이제 멘토기 때문에 또 저도 마츠다류의 사람이고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도 마츠다찌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츠다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마츠다찌는 1980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80년도 경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 당시 판매가가 3,000엔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낚시계가 발칵 뒤집히죠. 찌하나에서 80년대 3,000엔.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때는 뭐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제 이게 장점을 말씀드리면 마츠다찌는 이제 최고급 오동목 결이 살아있는 그 오동목만 씁니다. 최상의 이제 오동목만 쓰고 찌 하나에 도장이 13회가 들어갑니다. 아주 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츠다 우키가 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납이 A, B, C로 나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츠야마 비에르, 송산 비에르 같은 경우 최고급 라인에서는 이제 A급 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송비 별작 같은 경우에는 B 그리고 뭐 송삼랑 뭐 이런 약간 이제 일반찌로 치면 저가가 아닌데 마츠다찌에서 약간 저가로 떨어지면 C 납이 들어가는데 형태가 약간 틀립니다. 오늘 이제 사진과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특허를 받은 납입니다.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츠다찌의 이제 2단 파이프 구조가 특징이죠. 2단 파이프는 처음으로 이렇게 마츠다찌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 뒤로 아류락이라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하는 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구슬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마츠다찌는 참고로 반유동이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이 들어가고 구슬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단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 매듭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 수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단 파이프인데 그리고 마츠다찌는 잔전부력을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여부력과 오차의 범위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츠다찌에는 항상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줄빠짐이 좋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손으로 만들어내고 제가 알기로는 마츠다찌 같은 경우에는 한 부력의 호수당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16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량으로 만들어냅니다. 단점은 가격이겠죠, 당연히. 고가의 가격. 지금도 고가로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항상 찌해숙이 옆에 놔둬. 찌해숙이 놔둬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보통 이제 뭐 한국에서는 제일 비싼 모델이 뭐 5만원 중반부터 6만원 뭐 이렇게까지 찌 하나에 송산 비에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가장 높은 모델 하이엔드 클래스가 그리고 이제 중간급이 4만원 3만원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급이 이제 2만원대 항상 마츠다찌를 만드는 이제 MMN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그 마츠다찌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자기네들도 비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을 싸게 해서 퀄리티를 낮추는 것보다는 자기들은 80년대부터 이렇게 뭐 쭉 만들어 왔고 뭐 상용화되는 거는 그 이유지만 그때의 그 기조를 어찌 보면 장인 정신이죠.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뭐 판매처는 그렇게 이제 많다고는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아주 큰 대형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기 특정화된 지역 오사카 쪽에 이제 간사이 쪽에 좀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지방의 큰 매장 근데 완전 대형 매장도 뭐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약 가격. 그리고 이제 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십몇 년을 써오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써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제 마츠다치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뱅에돔이 수심층을 뭐 4m다, 5m다, 5m 여기서 수심층을 내가 먼저 찾아냈을 때 그러면 이 찌로서 공략을 하는 것과 다른 전유동의 찌라든지 어떤 반유동의 찌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찌를 이제 공략을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아주 공격적인 낚시가 진행이 됩니다. 밑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집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4m 정도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10월 달에 이제 매물도 동섬치에서 후배 2명이랑 3명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마츠다치를 썼고 후배 2명은 이제 일반 뭐 제로치 전유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0월 달이었습니다. 긴꼬리 뱅에돔이 한 6, 70% 일반 뱅에돔이 한 20, 30%에서 총 40마리를 넘게 잡았었습니다.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마츠다치로 한 20마리를 이제 잡은 적이 있고 후배 2명이서 이제 한 10마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구나. 이 층만 알아낸다면. 그리고 이제 채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채비는 단순한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의 형태를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트레이닝이 된다면 이제 이게 이제 마츠야마 띠그린 비엘입니다. 송산 비엘인데 M 사이즈입니다. 이 BLH가 이게 수면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가 입질이 예민하게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서 살짝 끌리게 됩니다. 조류의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과 입질에서 틀어지는 것은 움직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틀어졌을 때 이제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챔질을 합니다. 그러면 걸려 있습니다. 찌가 뭐 우리가 이제 DVD나 이런 게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사사삭 들어가는 건 찌가 다 들어가는 거는 중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비에르의 이제 띠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움직임에서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선으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여기 방향에서 그리고 이게 찌를 또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찌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되어 있는데
찌의 채비는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낚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저도 본류에서는 참 힘든 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자도에서 제가 이 찌를 본류에서 과연 정말 본류에서는 힘들까? 그건 한 1년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했는데 본류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본류로 막 칼칼칼 가는데 굳이 이 찌를 쓸 필요가 있나? 괜히 터지면 또 찌 한번 터져버리면 날아가는 건데. 그래도 그걸 이제 한번 해봤는데 수심층이 만약에 뭐 4m, 5m다. 그러면 한 1m, 1.5m를 더 주고 발 앞에서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흘러가게끔 만들어서 그 고정 수심층이 됐을 때 한번 쫙 밑밥과 함께 그렇게 이제 공략을 했는데 역시나 그 구슬이 포인트였습니다. 반유동에 대한 구슬.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수심층에서 밑밥과 함께 본류에서도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확인이 됐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치다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찌가 어떻게 이제 채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